임차인은 명도 확인서가 꼭 필요한 사람이다. 낙찰자가 주는 서류, 배당이 필요하다. 그래서 법원에서 배당받는 임차인은 명도 확인서, 이사를 가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액 배당받는 임차인을 초보자가 공략하면 가장 명도가 수월한 물건이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명도가 될 수밖에 없는 물건이 되겠죠. 초보자에게 어울리는 그런 물건을 선택하라고 하게 되면 전액 배당받아가는 임차인을 공략을 하시면 명도하는데 무리가 없다. 안녕하세요. 미세영입니다. 배당에 관련된 두 번째 시간이죠. 15강 배당표 작성, 배당금 확정 시기와 주의점을 주제로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배당표는 언제 작성하나 이런 주제로 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배당에 참여하진 않지만 어떤 기준으로 정리가 되는지를 그 과정을 알게 되면 이해도 쉽고 혹시 필요하다면 명도하는 데 도움도 좀 얻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30일 이내에 대금 납부하라고 합니다. 통지서가 날라와요. 그러면 잔금 납부 기간 안에 대금 납부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저희가 대금 납부를 하게 되면 법원에서 곧바로 이런 행위를 합니다. 대금 납부하면 그 시점에서 배당기일을 정하는 겁니다. 배당기일을 정한 다음에 이 돈을 나눠 가질 사람들, 채권자들, 이해관계인들한테 전부 다 통지를 합니다. 배당기일이 언제입니다 라고 공지를 한 다음에 이때 배당을 해줄 거니까 혹시 필요하다고 하게 되면 채권계산서를 일주일 안에 경매기에 제출해 주세요 라고 통보가 갑니다. 이해관계인들은 자신이 받을 채권 금액이 처음과 또 틀려질 수도 있겠죠. 그 금액을 정리를 해서 이 채권계산서를 경매기에 제출을 합니다. 배당 금액이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당연 배당권자. 이런 사람들과 실제로 뒤에 채권을 배당받겠다고 신청한 사람들, 요구 배당권자들을 합쳐가지고 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해관계인들이 배당기일 전에 이 배당표를 보고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합니다. 배당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인들은 배당기일 전에 배당표가 공지가 되면 그 내용을 보고 배당기일에 합의하거나 아니면 이의를 다시 제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의 제기는 미리 하는 것이 아니라 배당 당일날 참여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배당표 작성 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는 현장에 가셔야 되는 거예요, 법원에. 그래서 배당 기일날 이의 제기 갈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정도 만족해. 그리고 돈을 받아올 수도 있고 나는 아니야. 더 받아야 돼. 라고 해서 이제 이의를 제기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배당표 작성 시기는 채권자들한테 다시 한번 채권계산서를 받아서 한꺼번에 작성을 최종적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리고 그 배당표는 배당기일 3일 전에 비치합니다. 채권 계산서를 제출하라고 하고 그 내용으로 정리한 다음에 실제 배당기일 3일 전에 이제 공지를 하는 거죠. 비치를 하게 되면 그 내용을 확인하고 배당기일 날 사람들이 참여를 한다는 겁니다. 배당표 작성은 이런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배당기일 날 이의 제기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 배당기일 날 채권자들이 이의 제기를 할 경우 법원에서는 이 배당금을 주지 않고 보관을 합니다. 예, 이거 공탁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 보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의 제기를 한 채권자들은 7일 안에 소송을 해야 돼요. 이의 제기소를 제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소를 제기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진행이 되는 거고 이 소 제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면 이것이 취하가 됐구나라고 보고 법원에서는 그 금액을 다시 원래 채권자한테 배당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의 제기를 했는데 거기에 관련된 소를 진행하지 않으면 7일 동안만 기다려주고 다시 원래대로 배당을 해준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배당기일날 이의 제기하면 이런 과정을 사람들이 거치는구나. 어떤 낙찰을 받으신 분이 임차인이 법원에서 배당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배당 받기 전에 임차인이 이사를 간다라고 해서 돈을 먼저 내준 거예요, 임차인한테. 그리고 그 배당은 낙찰자가 현장 가서 받기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현장에서 배당을 받을 때 여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가 들어온 거예요. 낙찰자는 당연히 배당기일날 임차인의 보증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명도를 빨리 한다 생각해서 돈을 주고 내보냈는데 당일날 다른 채권자들이 이 임차인에 관련돼서 이의 제기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당일날 돈을 못 받았습니다. 그 처리하는 과정이 굉장히 오랫동안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의 제기소까지 진행을 해서 시간이 오래 걸렸다. 그래서 괜히 한 달 정도 빨리 이사를 나가고 내가 돈을 준 것이 오히려 나한테는 독이 됐다.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겠다. 배당금은 임차인이 받게 하는 게 맞습니다. 명도 확인서는 줄 수 있지만 보증금을 먼저 주는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낫겠죠. 예전에 그분을 보면서 빨리 뭔가 처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 일로 인해서 좀 소송이 걸리면서 오랫동안 그 보증금을 찾지 못했다.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당금은 공탁하고 소송 결과에 따라 공탁금으로 수령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의 제기를 하게 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니까 이제 법원에서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다가 끝나게 되면 그때 지불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소유자의 배당. 배당 기일까지 소유자의 명도를 저희는 끝내도록 한다. 이제 소유자는 배당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했지만 명도를 할 때는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배당 기일을 기준으로 명도를 완료하면 좋습니다. 만약 명도가 끝나지 않은 경우라면 저희가 배당 당일날 법원에 참석해서 배당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낙찰이 됐으면 대금 납부했으면은 그 집은 낙찰자의 집이에요. 그런데 이사를 가겠다라고 하고 실제 이사를 가지 않아서 힘든 경우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이제 강제 집행을 하면 되는데 이 소유자의 배당 금액을 봤더니 실제로 제가 낙찰받은 금액에서 돈을 받아가는 게 많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를 가는 게 맞는데 이사도 가지 않고 하니까 이거를 이의 제기를 현장에서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유자의 배당은 실은 중요하진 않은데 명도하고 연관해서 얼마 정도의 배당을 받아가는 좀 여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돈이 없는 사람인지 확인해 볼 수 있다. 소유자가 남은 잉여금을 배당받는 경우에는 낙찰자의 명도 확인서는 없어도 됩니다.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배당에 참여해서 보증금을 가져가겠다. 두 번째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까지 가지 않고 여기서 끝내겠다. 배당 받을 때까지 살겠다라는 두 가지 의사를 다 표현을 하는 거예요.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를 가겠다. 이 의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사를 협상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임차인이 표시를 한 거예요. 이 집을 보증금 받고 나가겠다라고 의사를 표시한 거다. 그래서 명도할 때도 임차인을 만나서 이사 기간을 협의할 때 커다랗게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액 임차인은 최우선으로 배당을 받고 특정일자부 임차인은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는다. 이 원칙 두 가지만 이제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죠. 최우선 받는 소액 임차인은 2순위였고 그리고 우선 변제권으로 받는 확정일자부 임차인은 4순위였다. 이렇게 저희 기억하시면 되겠죠. 임차인은 명도 확인서는 필수입니다. 법원에서 이 서류를 받기 전에는 돈을 주지 않아요. 낙찰자는 전액 배당 받아가는 임차인을 이렇게 가장 쉬운 명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낙찰자한테 이 서류를 받아가야지만 배당을 받는데 낙찰자는 실제 이사를 갔을 때 명도 확인서하고 인감증명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사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법원에서 이런 서류, 명도 확인서를 갖고 와야 배당을 해주기 때문이다. 네. 벌써 이제 명도에 대한 계획도 막 세워지지 않나요? 이걸 가지고 가야 이 사람이 배당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걸 이제 저희가 알게 된 거죠. 네. 이사 갈 때 주는 서류, 명도 확인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배당 요구를 하는 것이 가장 깔끔한 거, 배당 요구제 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전액을 인수하는 거, 배당 요구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얼마를 배당받는지, 그리고 혹시 받지 못하는 배당금은 얼마인지 여기까지 확인하는 거.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가장 두려운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죠. 강조를 계속해도 또 해야 됩니다. 예,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가장 무서운 존재다. 제가 권리 분석하는 연습을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13강에서 그 사례 연습하는 그 경매 물건을 쭉 해드렸거든요. 그 물건과 임차인 분석한과 연관지어서 그 사건 번호 있잖아요. 들어가셔서 권리 분석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그 13강의 사례에 있던 물건 중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매각 물건 명세서를 먼저 살펴본다라고 했죠. 그랬을 때 매각 물건 명세서에서 임차인의 전입일자와 최선순위 설정일자의 비교를 한다. 그렇게 되면 최선순위 설정일자가 2023년 8월이죠. 근데 여기에 전입하고 확정일자는 2020년 2월 10일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 거예요. 그리고 배당요구 종기일이 2024년 7월 19일인데 이분은 2024년 5월 17일 날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 이분은 나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지만 법원에서 배당을 받고 이사를 가겠다라고 말한 임차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등기된 권리에서 혹시 소멸되지 않는 것이 있냐라고 해서 밑에를 보는데 세 칸 다 모두 공란입니다. 그럼 권리 분석상 인수할 수 있는 것은 없구나. 이렇게 1차적으로 권리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매정보지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합니다. 경매정보지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임차인의 현황. 아까 방금 매각 물건 명세서에서 봤던 것과 동일하죠. 2020년 2월 10일 확정일자도 같은 날 받았고 배당 요구는 이 배당 요구 종기일 안에 아닌 5월 17일 날 배당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은 2억 9,700이다 라고 했고 거기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고요. 그리고 등기부 현황을 보게 되면은 말소 기준이 될 수 있는 거는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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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 가압류, 강제경제 해서 둘, 넷, 여섯, 일곱 개, 일곱 개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고 그중에 가장 앞에 있는 가압류가 말소 기준 권리다. 그리고 말소 기준 가압류는 3억 2천 정도의 채권 금액을 신청을 했다. 그런데 임차인이 보증금 신청한 건 2억 9,700이다. 근데 아까 경매 물건의 감정가를 보게 되면 3억 7,400입니다. 그리고 최저가가 2억 6,180만 원이에요. 저희 입찰가를 아직 산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최저 가격에서 먼저 계산을 해보면 부족한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입찰가를 아직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세 조사가 안 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2억 6,180만 원을 가지고 배당 금액을 확인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일단 저희가 지난 13강에서 했던 것처럼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배당 요구, 여기에서 대항력 발생일은 언제 했냐라고 했을 때 전입한 날의 다음날 0시라고 했죠. 우선 변제권 발생일은 대항력 발생일과 확정일자 중 늦은 날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같은 2월 11일이 우선 변제권 발생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소 기준 적혀 있고 대항력이 있고 보증 인수 금액은 잔액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해 봐야 된다. 등기 권리상 깨끗하다. 입찰을 고려해도 되는 물건이다. 라고 해서 이 내용을 말소 기준 권리, 임차인의 대항력, 그다음에 소액 임차인의 기준, 소액 임차인은 해당이 안 되죠. 여기 가압류잖아요. 가압류는 채권이라서 최우선 변제를 할 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 자체에서는 가압류가 말소 기준이기 때문에 소액 임차인의 범위하고 최우선 변제 배당 금액은 아예 해당이 안 된다. 그리고 인수할 금액은 시세 조사 후 한번 검토해 봐야 된다. 이렇게 해서 경매 정보지를 보고 일단 검토할 물건으로 그 대상으로 뽑아보면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임차인 분석하고 권리 분석을 같이 했죠. 처음에는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고했고 두 번째는 경매 정보지를 보고서 임차인 분석과 권리 분석을 해서 입찰 여부를 한번 검토했습니다. 세 번째는 배당 가능한 금액을 한번 검토해 보는데요. 제가 이 물건에서 최저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2억 6,180만 아직 입찰가를 선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상태로 했을 때 배당 금액을 어떻게 받아가는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아까 1차는 안분 배당이고 2차는 흡수 배당이라고 해서 요거를 좀 적어 놨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1차, 2차가 꼭 순서는 아니지만 무선이 뭔지에 따라서 적어 주시면 됩니다. 한번 정리해 볼게 들어보세요. 옆에 1순위부터 4순위에 해당하는 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낙찰 금액이 2억 6,180만 원이다. 그런데 여기 경매 비용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1%에서 2%대 사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뒤에 내용을 참고해서 요만큼 1.7% 정도로 넣어 놨습니다. 그리고 최우선 변제 없었고 당해세가 여기에는 압류가 없었습니다. 당해세 해당하는 부분이 없고 그리고 임차인이 있었어요. 임차인이 확정일자부로 해서 2020년 2월 11일이 우선 변제권 발생일이었죠. 그래서 그 날짜 적고 그리고 임차인이 채권 금액이 얼마? 2억 9,700만 원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가압류가 곧바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압류 금액이 말소 기준이 되는데 3억 2천이다. 이 임차인이 앞에 있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최저가로 했을 때 이 금액을 빼니까 2억 6,100에서 2억 9,700을 빼니 벌써 마이너스가 납니다. 약 4천만 원 정도가 부족한 상태예요. 그럼 만약에 제가 최저가로 들어가면 이 금액 낙찰 받아서 4천만 원을 임차인한테 주고서 협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감정가가 3억 7,400인데 시세 조사를 했더니 3억 1천 정도에 들어가도 싸게 받는 거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다 플러스 4천만 원을 하니까 3억 100만 원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3억에 조금 얹어가지고 이거를 넣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최저 가격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임차인이 배당받지 못하는 금액이 발생을 한다. 그럼 얘를 시세 조사를 다시 해서 만약에 내가 입찰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에 가능한지 검토한 다음에 입찰 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배당은 여기까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뒤로 4순위, 5순위, 6순위 뒤에 있는 것들까지 갈 수 있는 금액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좀 많아요. 이렇게 순서대로 하다 보면은 제가 4순위까지만 보셔도 충분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를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최저가로 입찰 시 약 4천만 원 정도 인수하게 돼서 시세 조사 후 입찰을 결정을 하면 됩니다. 권리 분석을 할 때에는 배당은 임차인이 있을 경우만 확인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소유자는 이 채권 금액을 전부 다 배당받고 나면 남는 금액이 있나 한번 검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배당한 요 내용이 옵션 1에서 예상 배당표가 나와 있습니다. 경매 비용은 1.7%로 약 넣어서 했습니다. 순위가 좀 나와 있고 임차인이 받아가지 못하는 미배당 금액도 약간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 입찰 금액을 최저가로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이 최저가를 높이시면 되겠죠. 3억을 한번 넣어보고 3억 천을 넣어보고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여기 경매 비용까지 감안한 부족한 금액이 나오고 어느 시점 되면 0이 될 수도 있겠죠. 실제 시세 조사를 한 다음에 그 금액으로 넣었을 때 임차인이 배당 여부를 한번 같이 검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런 유료 사이트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적응을 하게 되면 도움을 조금 많이 받습니다. 서류들을 끊어서 확인하지 않아도 도움받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권리 분석은 개인이 할 줄 알아야 된다. 배당도 순위도 개인이 할 줄 알아야 된다. 근데 할 줄 알게 되면 원리만 알게 되면 잘못했을 때 잡아낼 수가 있는데 원리도 모른다 그러면 잡아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기본적인 원리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경매 유료 사이트는 예상 배당표를 제공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차인의 배당 금액까지만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여기 뒤에 이제 뭐가 올지 모르죠. 등기부등본 보고 적으셔야 되고 위에는 해당하는 게 있으면 거기다 넣으셔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 내용을 가지고 이 표로 한번 배당 금액 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임차인 있을 때만 검토하시고요. 소유자는 명도를 위한 참고용으로 검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차인은 명도 확인서가 꼭 필요한 사람이다. 그래서 낙찰자가 주는 서류, 배당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배당받는 임차인은 명도 확인서, 이사를 가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액 배당받는 임차인을 어떻게 보면 초보자가 공략하면 가장 명도가 수월한 물건이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제 명도가 될 수밖에 없는 물건이 되겠죠. 초보자에게 어울리는 그런 물건을 선택하라고 하게 되면 소유자가 쉽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명도할 때 소유자를 되게 어려워하세요. 처음에 할 때 임차인이 있는 사람 중에서 전액 배당받아가는 임차인을 공략을 하시면 명도하는데 무리가 없다. 그리고 내부를 좀 볼 수 있는 기회도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15강의 과제는요. 임차인의 배당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임차인이 전액 받아가는지 일부만 받아가는지 아니면 전혀 받아가지 못하는지 정리하시고 관련된 내용으로 권리 분석 한번 해보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파트 5 배당 순위와 분석까지 하는 마스터 해드렸고요. 과제 14강에는 헷갈리는 배당 순위와 배당 방법 복귀 한번 해보시고 15강에서는 배당 연습까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차인의 배당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임차인의 이제 명도까지 가야 되고 입찰가 선정하는 데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한 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배당 좀 어려운 내용이었는데요.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 잘 복기해 보시고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